단순하게 그냥 법인 전환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 15군데 정도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인력이 많이 쌓인 거를 빼는 작업을 했죠. 60평짜리 아파트를 추천해 드렸었죠. 나머지 25억 가지고 역삼동에 건물을 사셨는데 시드머니가 6배 이상 뛴.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창환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사례를 좀 들어서 구체적으로 법인 전환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추후 주주 변경 및 법인 자금 개인화에 대해서 한번 다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당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업체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2월에 이제 소개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업종은 이제 의류 도소매업이고 인터넷에서 이제 쇼핑몰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그 시점에 한 30억 정도 했었는데 30억. 매출이 30억 이상 하는 주변에 이제 그 거래처들을 보면 다 법인 전환을 하고 있고 또 도소매 전문 뭐 사무장님들이 많이 이제 기장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나름 뭐 세금을 절세를 잘 해주신다는 그런 입소문 듣고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개인 사업자랑 법인 전환가 뭐가 장단점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세금 차이밖에 생각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세금 때문에 처음에 법인 전환을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사업자를 하시면 돈 쓰기 편하고 쓰고 남은 돈이 다 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에 한번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세금은 다 내고 종합소득세, 최고세를 다 내고 얼마나 잘 모이는가를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5년 정도의 플랜, 그러니까 로드맵을 드리겠다. 그래서 업종의 특성상 또는 이제 뭐 경기 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70, 80%가 만약에 개선이 되면 계속 이제 법인으로 가시고 아니면 그 시점에 메리트를 못 느낀다고 하시면 청산하시고 해산하시고 다시 개인 사업자로 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습니다. 한 15군데 정도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매출 100억대 괜찮은데 또 200억대 괜찮은데 300억, 400억, 500억 이렇게 해서 라인업을 짜가지고 5군데씩 다 짜서 재무제표 비교를 해드리면서 장단점이 어떻고 이제 경쟁력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무제표 비교를 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자 대표님이 좀 자신감을 많이 얻고 만일에 우리가 매출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30억 하지만 50억을 하고 100억을 하고 또는 200억을 했을 때 어떤 포지션과 모멘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걸 보고 나서 한 2년 이내에 엄청 급성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뭐 매출처라든지 매입처라든지 또 경쟁사가 또 하는 방법 또 뭐 이익률 뭐 공격적으로 하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법인 전환뿐만 아니라 전환하고 나서 단계별로 성장하는 그런 사업체들의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로드맵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컨설팅을 해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집중하고 그러면 거기는 이제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법인 전환을 일단은 여기는 뭐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배우자분이 계셨는데 배우자분이 그 시점에는 대기업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잘하고 계신 뭐 임원이셨고 만일 회사가 만일에 성장을 많이 해서 도저히 이제 외부 인력을 충원해서 해서도 이게 회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 교통정리가 되었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 양수도 방식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법인 전환할 때 이 업체의 그 자산 현황이 어떻게 됐었나요? 그 임대용 건물 하나에다가 부동산 부동산 조금 있고 이제 좀 영업권 평가에도 금액이 좀 시켜가지고 영업권 평가니까 사실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도 근데 사실 저도 그걸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모르죠. 어떻게 말씀드렸냐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다. 여자 대표님 100%로 이제 법인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유형 자산은 뭐 부동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형 자산으로는 영업권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포괄 양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네네. 우리가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영어권 법인 전환에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넘길 때는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에 대한 네. 권리금 양도하고요. 네. 법인은 이제 순자산 가액에 네. 권리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네네.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기타 소득으로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70%까지 됐거든요. 예전에는 예. 그러면 지금은 60%잖아요. 예, 지금 60% 줄어드는데 경비 인정. 경비 좀 되고 근데 법인은 네.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비용 치료가 되는 거죠. 나눠서요. 서로 윈윈이죠. 윈윈. 그럼 평가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1단계는 먼저 가평가를 해봐야죠. 무조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증, 필요한 서류가. 예, 두 번째는 3년치 재무제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 매출장, 매입장, 네. 뭐 이런 것, 그다음에 네. 본평가를 필요 서류를 요청해가지고 네. 한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네. 원래 일주일만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면 또 탈이 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서. 넉넉하게 2주 정도 주셔가지고 네. 평가서가 나오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대표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네. 이제 기장 쪽에다 얘기를 해서 네. 처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장세무사가 말은 해주는데 그거는 가평가입니다. 진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게 있으시면 감정평가법이 유능한 감정평가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업권의 양도로 인해 발생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예, 거죠. 다만 네. 사업용 고정자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말씀하신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걸리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 전환을 했어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1인 주주로 설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주주 현황, 변동 사항을 지금 몇 가지 표로 이렇게 보면 네네네. 이제 1인 주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1인 주주 했다 2011년 9월 1일에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 2명한테 이제 분산을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굳이 이때 이렇게 분산을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세법상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의하면 네.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회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자 대표님이 사업을 잘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정도의 이익이 날 게 2년 만에 이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내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배우자 공제가 남아있고 또 자녀들도 미성년자지만 한 게 없고 해서 3년 미만 순자산이니까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빨리 배우자 증여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주자. 주식 증여. 결국은 손익가치가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그러면 훨씬 나니까.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네. 이렇게 거의 3-4배 저렴한 가격에 네. 이제 다운돼서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이 이익금이 네. 3년도 안 돼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지금 한번 먼저 고든 타임인 것 같아가지고 네. 또 그 당시에는 또 양도세가 더 저렴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자사주 취득을 이제 해드렸었는데 네. 근데 이분의 신의 한 수는 뭐냐면 이분이 그 당시 구리를 사셨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나중에 50이 되기 전에 반포가 산다, 잠원동에서 산다, 압구정에서 산다. 이걸 막 중처럼 외우고 다니셨대요. 네. 그래서 저보고 한 35억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돈 어떻게 활용할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에 60평짜리 아파트를 추천해 드렸었죠. 네. 그래서 일단 그때 20억 정도 했었는데 네. 10억 이제 대출 받고 해서 들어가시고 네. 나머지 25억 가지고 역삼동에 이제 건물을 사셨는데 그것도 뭐 저평가돼 사셔가지고 매번 잘 됐던 케이스였어요. 예, 결국은 이제 3년이 되기 전에 주식 분산을 시키고 주주 분산을 시키고 이제 이익이 많이 나니까 자사주를 활용해서 시드머니를 말하겠죠.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부터 목표했던 아파트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네네. 그 돈으로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 지금 얼마 가냐면요. 6, 70억 하니까. 지금 지금 60억? 현재 시세 65억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삼동 부동산은 지금 한 140억 정도 하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법인 전환, 그치. 개인 사업자, 뭐가 유리하냐 이런 게 아니라 선택에 집중을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 하시면 돈은 손쉽게 쓸 수 있는데 최고 세율입니다. 법인으로 가시면 법인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고 그 시스템에 맞게끔 돈을 활용하게 시드머니를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5년, 10년 지나고 보시면 자산 가치가 엄청 차이 나요. 시드머니 30억 가지고 시드머니가 6배 이상 뛰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이 결국은 이 법인 전환이 그냥 단순한 절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나중에 엄청 많은 자산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결국 사업하다가 남는 자산은 금융자산하고 부동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이유고 이분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좋은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내거 다 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고도 이만큼 가져갔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케이스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2016년 바뀐 이 배당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네. 2019년대에는 또 초과 배당을 또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왜 했냐면 결국에는 회사가 성장을 많이 하고 모멘텀 빠지는 시점이 보통 뭐 7년에서 15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제일 그 회사의 하이라이트죠. 정점이죠. 그럼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15년이면 대표님 나이가 빠르면 50대 초반, 늦으면 60대 초반이시거든요. 그죠. 그럼 이때 되면 뭐냐면 대표님들은 자산 증식은 어느 정도 다 이루셨어요. 그럼 절세 전략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녀분들은 자금 수초. 자금 출처 마련. 자금 추출을 마련해준다고 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요. 예. 그래서 시드머니 만드는 전략으로 인해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이제 회사의 이익을 많이 쌓인 거를 빼는 작업을 했죠. 예. 이게 혼자 하셨다면 못하는 거잖아요. 예, 못합니다. 예,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밤을 같이 예. 계속 기업을 봐주면서 네네. 서로 계속 그 컨설팅을 네트워크, 받으시니까 네네. 가능한 거죠. 예, 혼자 하다가는 밤에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대표님들이 사업하느라 네, 정신 맞습니다. 없으신데. 맞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그냥 법인 전환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단기, 중장기, 장기적인 로드맵 플러스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주는 작업 플러스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믹스를 해줘갖고 결합이 되니까 시너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법인 전환을 고려한다는 거는 절세도 있지만 앞으로 내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그런 약간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 법인 전환 고려 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일단은 최근 트렌드는 단순한 법인 전환은 의뢰가 없다. 그럼 어떤 게 많이 들어오냐? 복잡한 거. 최근에 화가를 하시면서 좀 유명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그 그림을 팔아가지고 네. 종합 서비스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오. 근데 그분은 이제 2000년부터 거기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 포괄양수도로 법인전을 하고 2차적으로는 부지에 이제 비영리 법인, 이제 재단법인 만들어서 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는데 네. 그 제한된 자료에서 보다 보니까 일단 포괄양수도가 안 되더라고요. 오. 안 되는 이유를 몰라요. 먼저 그 사전에 전화통화로 할 때는 나도 법무사 하는 사람이니까 세무사 다 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법무사는 설립 등기라든지 삼법인적인 것만 얘기 드려요. 그렇죠. 세무사는요 세법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누구 말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걸 다 컨버전스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킬 거냐 이거죠. 그쵸. 턴키. 그러니까 시행은 다 하는데요. 시공과 감리 부분에서 넌센스 부분입니다. 그렇죠. 결국 그분들도 나이가 드시니까 언젠가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30억 넘으면 세금 50%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분도 대충 보니까 50억, 60억 되는 거예요. 그림하면 더 많아지겠죠.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만 너무 찾으셔가지고 그 의뢰인의 유리한, 고객분의 유리한 부분만 접목해서 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국세청도 지금 세수가 뭐 몇십 조가 지금 빵꾸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세무조사가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기롭게 헤쳐나가시는 게 네. 만사부로 튼튼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이 법인 전환을 하려면 뭐 영업권, 특허권, 뭐 네. 부동산 이런 걸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고 네. 또한 이제 추후에 회사가 성장하면 거기에 맞는 또 주주 구성을 한다든가 네. 법인 자금을 개인화를 한다든가 네. 이런 모든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시작부터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인 계획을 좀 짜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고객분이 이제 지금 70세신데 눈동이 아드님이 지금 한 35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애가 자꾸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강남에 뭐 유명한 그 난임 전문 의사님 계신데 네. 그분 별명이 남자분이시대 장군님이랍니다. 장군님. 왜 장군님이냐? 불임 치료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이제 진료만 받으면 다 임신한다는 거예요. 거의 70~80%가요. 자, 그게 뭔 얘기냐면 단적인 얘기인데요. 확률과 리스크는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네네. 확률과 리스크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뭐 상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